네, 어벤져 전략회의 5월 9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들 보셨습니까? 참 저는 일단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걸 왜 안 하셨지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631일 만에 열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열리는 회견이어서 기자들도 뭐 물을 게 많고 해서 오늘 보니까 72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질문만 21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워낙 대통령이 이제 국정 전반 외교 안보 뭐 다 통할하고 있다 보니까 질문 자체도 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뭐 등등 해서 영역별로 이제 질문이 좀 나눠져 있었고 뭐 대통령이 아마 기자들 질문을 뭐 다 받아서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대통령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 좀 진솔하게 이야기한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인상은 이렇게 어떤 메시지보다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노력들 또 대통령의 진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자회견을 그래도 어렵게 한 만큼 앞으로 좀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회견이 보니까요. 20분 동안은 이제 그동안의 국정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3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 바로 기자실로 내려와서 기자들의 일문일답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그래서 저희가요. 좀 이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2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검 관련된 이야기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이 국회의장 선거가 있는데 최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재명의 마음이 처음엔 정성호에서 추미애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그런 또 소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오늘 수술받으러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호님 오늘 네. 기자회견 총괄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변화와 쇄신의 그 의지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 그 회견이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이게 오늘 한 번으로 뭐 만족할 만한 뭐 어떤 국민 여론의 호응이 바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요. 네네. 하나의 그 이제 여론이 바닥을 치고 이제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렇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소통하려고 한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뭐 뭔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되지 않을까. 네. 오늘 회견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일회성을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다소 더디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호전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회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집중해 볼 대목이 우선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를 오늘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번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앞쪽 질문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당시 왜 그런 것인가? 혹시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 한 전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소원해진 관계인 건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대통령의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 해소를 했고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이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 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표현 뭐 거의 다 한 것 아닌가. 네네. 저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답변이 나오면 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할 수도 있겠다 네. 했는데 이건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오늘 대통령의 그 워딩을 딱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이렇게 달리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다. 상당히 비교적 선명하게 한동훈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맨 마지막 질문이 그 TV조선 조성호 기자가 이 지난번 그 오찬 회동이 불발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만날 생각 없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회복에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만나는 것보다는 뭐 얼마든지 난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20년 교분을 쌓아온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워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번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나빴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또렷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가 그 한 게 뭐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있으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해갖고 뭐 한쪽을 뭐라고 그래요. 이 편들고 네. 한쪽을 뭐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멸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경쟁자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네.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화합, 이것이 지금 보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네. 그 충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온 건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펼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표현을 좀 정확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약간의 뭐 듣는 분들이 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저 사람들 누구 편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바랬던 건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그래서 머지않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뭐 누가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네. 오늘 대통령의 저 워딩으로 갑자기 모양새가 이상해지신 분이 있죠. 네. 대구에 계신 분. 대구에 계신 분은 굉장히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어요. 배신자, 뭐 사도세자 이야기했던 분이죠. 폐쇄자. 그리고 뭐 윤 대통령과 4시간 비공개 만찬을 하고 마치 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서 윤심을 등에 업고 한동훈을 때리는 듯한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갖고 왔잖아요. 네네. 이제까지.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게 오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멘트는 그냥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참모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발언이 나온 것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요 표현입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은 본인의 검찰 후배, 본인이 시켜줬던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정치적 파트너, 정치인 저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가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의 어떤 심중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즉 그동안의 어떤 뭐 검찰 선후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여권의 유력한 주자나 그다음에 어떤 후보 또 아니면 이제 어떤 파트너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통령은 어떤 이 인식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져나가는 야 뭐 동훈아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 한동훈 여기로서 이제 인정하겠다는 그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이 앞으로 20년이나 넘도록 교문을 맺어온
한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즉 20년 동안 어떤 끈끈한 관계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변할 사이가 아니다. 바로 이 부분과 함께 언제든 기다리겠다. 식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오늘 이 두 번에 걸친 이 질문, 뭐 다른 건 다 한 번 질문이었습니다만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일단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인으로 인정했고 또 그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한 거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3년 남았고 문제는 그 이후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한 명의 힘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즉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뭐 등등 이 여권의 어떤 소위 이제 잠룡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힘을 합해야 이 3년을 견뎌낼 수가 있고 돌파할 수가 있고 또 다음 차기도 결국 이들의 경쟁 속에서 차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된다. 네. 그러면 정말 멋진 어떤 우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대타협과 화합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은요 후계 구도와 관련해 갖고 잠룡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수로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 있죠, 오세훈 시장 있죠, 뭐 홍준표 시장 있죠, 원희룡 장관 있죠, 뭐 나경원 의원도 있죠, 뭐 안철수 의원도 있죠,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어느 한쪽하고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 친구인 육사 네. 동기인 노태우 대통령 후계자로 이제 지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는 묘하게 좀 이게 등거리 접근법, 네. 그죠? 불가근 불가원 해갖고 또 나름대로 그 차기 주자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분명해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게 저러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갈라서는 거 아니냐. 네. 바로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불안감이 오늘 해소가 된 날이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번 총선은 저희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는데 네. 거기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 판단을 국민들이 해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이걸 그게 사실상 지난번 담화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담하고는 달라졌죠. 네. 그때는 뭐 선거 캠페인에 여당의 선거 캠페인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떠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 그 비대위원장이 선거 캠페인하면서 자꾸만 그 조금 이 정부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기보다는 뭐 좀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서로 간에 좀 그 의견 차이가 있는 네네. 것처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떠돌아 다녔거든요. 여의도 바닥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하면서 총선 패배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물러난 네네. 거고 대통령은 오늘 이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는데 국민들이 거기서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네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정부 5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평가가 있어야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습니까? 개판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YS 모델이 있어요. 그 뭐냐면 YS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년에 이회창 당시 총재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당시 이회창 총재가 뭐 부산에서 집회할 때 화형식까지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YS 화형식. 그러면서 완전히 그때 YS가 나는 딴 건 모르겠지만 이회창 대통령은 안 된다. 그렇죠. 이래서 그때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DJ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 600억인가? 네, 그거를 이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 보류하겠다. 대선 이후로 하겠다를 선언해 버립니다. 결국은 이거는 완벽하게 사실은 DJ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즉 자기 진영에 정말 이회창이 싫어서 상대편 즉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용인하겠다 이렇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때 YS 특별 지시로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런 결정을 그렇죠.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결국 두 사람 박근혜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정권이 이제 재창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어떤 뭐를 보면 진영 내의 정권 교체인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 권력 내부의 싸움을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력 내부의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대통령 보면 대통령의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보면 첫 번째 이 선거 패배 책임 나한테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이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유력한 정치인이다. 나는 그와 함께 곧 만나서 뭐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거를 깔끔하게 그냥 아주 그럼요. 군더더기 없이 네, 군더더기 저는 없이. 표현해 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말이죠. 저는 총선 패배보다도 총선 패배 이후의 모습에 더 실망하고 낙담을 했거든요. 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이 당에 있으면 뭐가 안 돼. 계속해서 저 대구에 계신 분 같은 경우 이 당의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최고참 축인데 네. 계속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까 또 저 어제는 우리가 또 여기서 한탄했지만요. 이철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하고 뭐 녹취록 까고 네,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콩가루 집안이죠. 이게 콩가루 집안. 근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네. 심기일전에서 정말 서로가 긍정의 에너지, 화합의 에너지 이걸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조성을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거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일단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제 여건상 만약에 6월 말 7월 초에 하려면 지금 이제 벌써 후보 등록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는 뭔 소리냐 지금 그 비대위원장 할 때 이미 그거는 약속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철규 의원은 나 원내대표 불출마하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배현진 의원은 지금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하지 마세요. 당신 책임지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화 녹취록을 지금 깠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 이번엔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승민 같은 경우는 자기는 50대 50 안 되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경원 전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대표 그동안 거의 100% 나갈 걸로 좀 보여졌는데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권 내부의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각 사람들의 어떤 이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조금의 어떤 교집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과 함께 원래 배현진 의원이 친홍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친홍이었어요. 정치 입문도 이제 홍준표 시절에 했고, 근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면서 좀 이제 갈라졌다는 네. 이야기. 근데 최근에 또 두 분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박정훈 당선인이 지금 뭐 워낙 또 배현진 의원과 이제 가깝다는 이야기, 또 배현진 의원, 박정훈 당선인과 장제원 의원이 또 가깝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룹에서는 뭔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조금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는 저는 또 일부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제 장재원 의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친하죠. 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대통령 면담에서 홍준표 시장이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나중에 나 이름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우리 어당팔 이 상당히 이제 어수룩하면서도 이 당수팔단인 지금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좀 까는 것 같으면서 또 시간적으로는 또 뭐 한 여유를 한 달 동안 두고 뭐 그런 형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따져봤더니요. 이 6말 7초에 전당대회를 하려면요. 네. 5월 20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6월 말에 한다고 했을 때, 6월 30일에 한다고 했을 때 5월 20일, 40일 전에는 후보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5월 20일까지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0일 아닙니까? 10일. 네네. 예. 그래서 그 주말 빼고 말이죠. 휴일 빼고 사실상 한 후보 등록까지 한 5일뿐이 안 남았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룰이 세팅이 됐습니까? 아직 룰 뭐 시작도 못했죠. 아니 지금 당원 100% 그다음에 단일 지도 체제 이 현재의 당원 당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두 가지 쟁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민심 반영 비율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넣는다면 몇 %로 할 것인가. 두 번째 현재 단일성 지도 체제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복귀하느냐 돌아가느냐.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간단한 문제가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룰 세팅이 돼야지 지금 아까도 우리 현정님 소개했지만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룰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뭐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흘러나온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6말 7초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무슨 한동훈 저기 출마하기 편하게 좀 연기하는가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거죠 지금. 솔직히 지금 비대위 구성도 안 됐어요. 비대위 구성도 안 됐잖아요. 네. 비대위원장하고 오늘 비서실장으로 조은희 의원이 임명이 되긴 했는데 지금 비대위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요. 지금 사실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이에요. 네. 지금 이상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구조. 다 알기로는 지금 이 황우여가 비대위원장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직 이 비대위 자체가 구성이 안 안 돼 됐기 있고 때문에. 지금 인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일단 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시간적으로는 이게 이제 6말 7초는 안 되고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견해는 그럼 8월달에 민주당 할 때 같이 해보자. 그때 이재명 어차피 추대될 거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뭔가 흥행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지금 견해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대구에 계신 분이요. 처음에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심성이 고운 분이 자꾸만 그렇게 해갖고 상처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네. 오늘은 또 아침에 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또 안 좋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삭제를 하고 그랬는데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요. 약간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거든요. 네. 지금 올려야 될 것 같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닌데 최근에 이런 게 잦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뭐 마음의 그 안정감이 좀 그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증자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우려 비대위원장 공격할 문제가 아니고 황우려가 아니고요, 황우여입니다. 황우여. 그거 본인 되게 신경 써요. 본인 되게 우려한다 그러면 안 돼. 맨날 우려만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각자 빨리 솔루션을 내놓고 여기에 네. 대한 총의를 모으는 작업들을 먼저 하는 게 더 빠른 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홍 시장은 이제 당원 100%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고 이게 이제 어떤 이 룰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지. 저는 우선 그걸 떠나서 오늘 이제 지금 원내대표 경선 지금 오늘 좀 있으면 이제 뽑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뽑혔는데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세 분 다 행정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은 박찬대가 지금 뭐 거의 개혁 결사대를 구성을 해서 22인의 전사를 지금 그 구성을 했잖아요. 이 초선들로 했는데 이 세 분들이 다 참 점잖은 분들인 것 같아요. 관료 출신들이라서. 관료 출신들이라서 그냥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이 어떤 전투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그래도 뭐 정말 야당에 맞서서 뭔가 좀 108명을 좀 화끈하게 이끌어가고 좀 이게 내부 단속도 확실히 하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오늘 좀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대통령이 지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공처 수사 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정말 문제가 있으면 내가 특검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놓고 지금 최상병 특검 찬성하겠다는 지금 누굽니까? 안철수 같이 이런 부분 좀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전열이 흔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이번에 행사하지만 이게 지금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이제 지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좀 솔직히 걱정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관료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명하복의 그런 그 조직 문화 속에서 장기간 이렇게 또 거기서 성장해 온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저 민주당식의 저 뭐라 그럴까요? 네. 그냥 뭐 그냥 예상치 않은 곳에서 막 그냥 돌격 앞으로 하고 그냥 폭주를 하고 뭐 하는 건데 그거를 과연 이제 좀 막아낼 수 있는 그 뚝심과 투쟁력과 또 나름대로의 지략과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데 근데 원내대표가 조금 어떤 모양을 갖추는가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또 나와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그런 있겠네요. 거하고 또 연동이 돼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참 원내대표가 법적인 어떤 그 상식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쪽은 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런 걸 좀 이게 힘을 빼는 그런 또 이 정치력 그다음에 좀 치고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저 야당의 어떤 지금 공세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솔직히 이제 아쉬움들이 이제 좀 있겠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정견 발표할 때 당선인들이 50명밖에 안 왔어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와, 50명 분이 안 왔어요? 이게 당선인 이거 뽑는데 저 정견 발표하는데 이제 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50명밖에 안 와갖고 그냥 뭐 별로 그렇게 힘도 안 나고 그리고 뭐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냥 저 공자님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러니 이게 뭔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뭐 한번 싸워보자 우리 한번 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전투를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뭐 완전히 뭐 딱 진용 갖춰서 지금 돌격 앞으로만 하는데 이쪽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도 이쪽도 막 힘을 모으고 자 우리 한번 막아내 봅시다 싸워 봅시다 이런 지금 전투력들이 확 불붙어야 되는데 그걸 붙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 전부 다 연락해서 사실은 참석하게 하고 뭐 어떤 무조건 오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당선인들이 절반밖에 지금 안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불참한 지금 108명인데 50명뿐이 안 왔으면 50명 이상이 안 왔다는 건데 참 그분들 이게 뭐 지금 태평성대입니까 지금? 네. 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중요한 또 행사장에 안 나타나고. 네. 좀 이게 좀 힘을 좀 내십시오. 그래야 뭐 저희도 지금 목청이 터져라 지금 정말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당선인들 이번에 보면 뭐 본인들 당선됐다고 지금 매일 지역구 가서 그냥 지역 행사만 참석하시고 그거 SNS 올리던데 저 그거 보면서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좀 현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요 저쪽 애들은 뭐 계속 그런 거 뭐 본인들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여야 의원들 뭐 이렇게 친구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당 의원들은요 맨날 먹는 사진 어디가 인사한 사진밖에 안 올려요. 뭔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고고한 생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 의원들은요 뭐 그냥 싸우는 거 뭐 이런 거 막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 여론 조성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보니까 그냥 뭐 맨날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진만 드립다 올리던데.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뭐 지역 맛집 탐방하는 게 뭐 열심히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무슨 활동을 하고 그런 걸 본인의 SNS에 올려야 되고. 감독님 혹시라도 저기 우리 진행 중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 나오면 좀 올려주세요. 네,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아쉽기 때문에 이게 좀 전투력이 있어야 상대방하고 좀 싸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 없다 보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